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늦가을 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가의 사랑채에서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9살 한결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서얼이라지만 양자로 들인 나이인데. 관아 서리로 보이는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계모 최 씨의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서얼 한 줄만 지우면 재산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친아들 도윤이만 남으면 되지요. 한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호적에서 지우는 것은 어렵지 않소. 단 도장만 있으면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촛불 아래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옷가락지. 가문의 인장 문양이 새겨진 그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황급히 방으로 돌아온 한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만져졌습니다. 붉은 밀랍 조각. 서류 봉인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한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거친 손이 한결의 입을 막았습니다. 도련님, 조용히 하십시오. 살려면 따라오셔야 합니다. 늙은 하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왜? 묻지 마십시오. 제발. 하인은 한결을 업고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발자국은 진을 속에 지워졌습니다. 산 아래 주막 근처. 하인은 한결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살기를 찾으십시오. 아저씨. 하인은 돌아서서 달아났습니다. 한결은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결이가 없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온 집안을 뒤졌지만 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모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서울 신분을 괴로워하더니. 참봉 한진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부인,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소첩도 모르옵니다. 아이가 제 발로 나간 듯합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차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족보를 다시 정리해야겠소. 서얼 한 줄이 빠지니 오히려 깔끔하지 않소. 며칠 뒤 한결의 이름은 족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곡식 장부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 사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계모 최 씨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호적을 관리하는 아전 박서방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마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한결이는 실종으로 기록했습니다. 박서방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말단이지만 등본과 원본을 옮겨 적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등본에서 한결 도련님의 이름을 빼고 원본은 실수로 훼손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1년 뒤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됩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 씨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수고했소. 하지만 마님, 참봉께서 알게 되시면 알 리가 없지요. 호적은 관아에만 있고 참봉께서는 문서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시니까요. 최 씨는 씩 웃었습니다. 박서방은 은자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최 씨는 집안 어른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설이란 원래 흉하지 않습니까? 양자로 들였다 한들 전처 소생도 아니고 도윤이가 제대로 된 적자디즈입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의 논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이 집안에 있으면 재산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친아들 도윤이만 키우는 것이 집안을 위한 일입니다. 참봉 한진사는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고 어른들의 뜻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소. 힘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매일 밤 서류함을 열어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가문의 도장.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곡식을 팔 수도, 땅을 담보로 잡을 수도. 최 씨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터 뒤편, 작은 초가집. 과부 서 씨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웃 안악이 달려왔습니다. 뒷골목에 아이가 쓰러져 있어요. 서 씨가 달려가 보니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젖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서 씨는 소년을 업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던 한결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느냐? 내가 장터에서 쓰러져 있었다. 한결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정갈한 방. 그리고 따뜻한 눈빛의 여인. 소희는 한결이라 합니다. 한결이? 양반집 아이로구나. 어찌 이런 곳에? 한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죽을 끓여주마. 한결은 며칠간 서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서 씨가 오래된 문서함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아 문서들이란다. 내 남편이 설이었거든. 설이요? 그래. 고적이며 장부며 문서를 다루는 일을 했지. 서 씨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단다. 서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조작해서 내 남편은 횡령 누명을 쓰고 옥사했지. 문서 하나가 사람을 죽인 거란다. 한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문서, 조작. 그래. 도장 하나, 글씨 한 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다. 한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서를 배울 수 있습니까? 소인도 배우고 싶습니다. 서 씨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배우고 싶으냐?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서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르쳐 주마.
단, 함부로 쓰지 말거라. 그날부터 한결은 서 씨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쓰는 법, 날짜 기록하는 법, 거래, 내역 정리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결아, 도장을 잘 보거라. 서 씨가 낡은 도장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장은 힘이 세다. 하지만 약점도 있지. 약점이요? 진짜 도장과 가짜 도장은 차이가 있단다. 밀랍을 쓰면 번지고 먹을 쓰면 농도가 다르지. 한결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품에서 붉은 밀랍 조각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응. 저는 울면 지는 것 같습니다. 서 씨가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어도 된다. 다만 기록을 남겨라. 눈물은 마르지만 기록은 남는단다. 한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손은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결은 이제 10살이 되었고 서 씨를 도와 장터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곡식 가게 앞을 지나다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값이오? 한가의 하인이었습니다. 마님 분부가 그러하니 곡식 장수가 주위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쌀 10마를 은자 5냥에 넘긴다고? 한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에 든 바구니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시장 시세로는 최소 10냥은 받아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마님이 급히 처리하라 하시니 어쩔 수 없소. 알겠소. 장부에는? 걱정 마시오. 10냥으로 적어두겠소. 한결은 재빨리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눈만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하인이 사라지자 한결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느냐? 제가 오늘 본 것을 적고 싶습니다. 한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한가 곡식 거래 기록, 경술년 9월 15일, 장터 곡식 가게 주인 김첨지. 쌀 10말, 실제 대금 5냥 장부 기록 10냐, 5냥 계모 최씨 측으로 추정, 소인 직접 목격.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느냐? 서 씨가 장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계속 기록해라. 한 번은 우연이지만 10번은 증거가 된단다. 그날부터 한결은 장터를 다니며 한가의 거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뒤 한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참봉대기 빚을 졌다더군. 아니, 그 집이 빚을? 차용증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데. 한결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관아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격했습니다. 계모 최 씨가 고리대금업자와 만나는 장면을. 확실하오? 한가의 도장이? 물론이요. 이것 보시오. 한결은 담장 뒤에서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자 50냥을 빌려가시오. 이자는 거래가 끝나고 한결은 재빨리 기록했습니다. 한가 차용 기록. 경술년 12월 3일. 장터 전서바. 은자 50냥. 불명 추후 확인 필요.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한결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서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로부터 다시 3년, 한결이 13살이 되던 해 여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모의 친아들 도윤이 서당에서 심각한 사고를 쳤습니다. 다른 양반집 자제와 다투다 상대를 크게 다치게 만든 것입니다. 한진사 댁 도련님이 우리 아들 팔을 부러뜨렸소. 피해자 아버지가 한가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장 관에 고발하겠소. 계모 최 씨는 창백해졌습니다. 관에 고발되면 도윤의 앞날이 끝장납니다. 날이 제발 용서를. 용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소. 지난번에도 절도로.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한결도 장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가에서 입마금하려고 거금을 준비한다더군. 얼마나? 은자 200냥이라던데. 한결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200냥. 집안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는데. 사흘 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계모 최 씨가 고리대금업자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남쪽 반 문서를 담보로 잡겠소. 참봉께서 아시는 일이오? 최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소. 한결은 숨을 죽였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한결은 서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 허락 없이 땅 문서를 담보로 잡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가주에 도장이 없으면. 만약 도장을 몰래 썼다면? 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위조나 마찬가지다. 심각한 죄지.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 씨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도장 자국을 보면 안단다. 도장 자국요? 진짜 도장은 힘 조절이 일정해. 하지만 급하게 몰래 찍으면 번지거나 농도가 달라. 며칠 뒤 한결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소인은 한가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차용증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을 몇 냥 쥐어주자 업자가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한결은 숨을 죽이며 도장 자국을 살폈습니다. 획이 번져 있었습니다. 밀랍과 먹이 섞인 듯한 흔적. 이것이다. 한결은 재빨리 그 모양을 종이에 베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 씨에게 보여주자 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찍은 도장이다. 밀랍을 써서 번진 흔적이 있어. 그럼 증거가 되겠습니까? 증거는 되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입니까? 원본 도장과 대조해야 해. 그리고 그것은 관아에서만 할 수 있단다. 관아에서요? 그래. 도장 대조 절차가 있어. 단, 증인과 공문이 필요하지. 한결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4년간 모은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 말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또 2년 한결이 15살이 되던 겨울, 장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관아 아전 박서방이 병들어 누웠다더군. 아, 그 양반 얼마 못 산다던데. 한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서방. 7년 전 호적을 손댄 바로 그 사람. 하지만 한결은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가면 의심받는다. 자연스러워야 해. 대신 서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옛 동료분이시니 문병을 가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서 씨는 한결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래. 약초를 준비해 가마. 사흘 뒤 서 씨와 한결은 박서방의 집을 찾았습니다. 누구시오? 병든 아전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옛날 관아에서 일하던 이의 아내입니다. 약초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박서방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서 씨가 약을 다리는 동안 한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한결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젊은이, 누구신가? 소위는 한결이라 합니다. 한결. 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한가해? 그렇습니다. 박서방이 벌떡 일어나려다 기침을 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예, 살아 있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서방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내가 죽어서 나타나는 꿈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지. 왜 자꾸 한결이란 이름을 부르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죄를 지었다. 한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박서방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최 씨 마님이 나를 찾아왔다. 계속하십시오. 은자를 주며 내 호적을 지우라 했다. 실종으로 처리하라고. 참봉께서는 아셨습니까? 아니다. 참봉은 전혀 모르시는 일이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박서방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 아내가 병들었고 약값이. 그리고 두려웠다. 거절하면 우리 가족이. 박서방이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이다. 나는 죽기 전에 이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 한결은 조용히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이 내용을 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어르신의 고백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고백문. 나 박철은 죽기 전에 고백하노라. 7년 전 가을 한가 마님 최 씨의 부탁으로 서울 양자 한결의 호적을 조작하였다. 실종 처리하였고 가주께서는 모르시는 일이었다. 은자를 받았으며 이는 내 죄이다. 죽음 앞에서 양심을 숨길 수 없어 이를 고백한다. 박서방이 글을 다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마을 훈장님과 어른들께 보여야 합니다. 훈장님께. 그래. 증인의 도장이 있어야 공식 문서가 된단다. 다음 날 한결과 서 씨는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고백문을 보여주자 훈장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박서방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훈장과 마을 어른들이 박서방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서방은 어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결 도련님을 호적에서 지웠습니다. 어른들은 수군거렸고
하나씩 고백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 관아 공문이 필요합니다. 관아 공문. 호적 대조 공문입니다. 원본 호적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문서지요. 서 씨는 관아에 남아있는 옛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부탁이 있네. 한가 호적 대조 공문을 발급해 줄 수 있겠나? 무슨 일인가? 조작이 의심되네. 확인이 필요해. 며칠 뒤 공문이 발급되었습니다. 호적 대조 공문. 한가 호적 원본과 현 기록을 비교하니 서울 양자 한결의 이름이 임의로 삭제된 흔적이 있음. 정식 절차 없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됨. 한결은 모든 문서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7년간의 장부, 박서방의 고백문, 관아의 대조 공문, 도장 번짐 기록, 그리고 품에서 붉은 밀랍 조각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다. 그리고 1년 뒤 마침내 한결이 16살이 되던 해봄, 한가의 조상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친족이 모이는 날, 한결은 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사날 아침, 한가 사랑채에는 30명이 넘는 친족이 모였습니다. 참봉 한진사가 상석에 앉았고 계모 최 씨가 공손히 옆에 앉았습니다. 14살 도윤은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를 시작하게. 참봉이 말하려던 순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16살 청년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또렷한 한결이었습니다. 사랑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것은 계모 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참봉 한진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결이냐? 예, 아버님. 불효자 한결이 인사 올립니다. 한결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친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7년 전에 도망쳤다던. 어디서 살고 있었던 거요? 최 씨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여보, 저 아이는 도망쳤던 아이입니다. 어찌 감히 제사날에 도망쳤다고 하셨습니까? 한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제 발로 집을 나가지 않았느냐?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왜 9살 아이가 집을 나가야 했습니까? 친족 중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참봉,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한결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친족 어르신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지워진 것입니다. 뭐라고?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어른을 모함하느냐? 한결은 흔들림 없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관아 아전 박철의 고백문입니다. 마을 훈장님과 어른들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친족 중 큰 어른이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은 죽기 전에 고백하노라. 이것이 사실이요? 박서방께 직접 들으십시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입니다. 마을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함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박서방에게 들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최 씨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아, 아니다. 거짓말이다. 한결이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관아의 호적 대조 공문입니다. 한가 호적 원본과 현 기록을 비교하니 참봉 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한결이 세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7년간 제가 기록한 장부입니다. 두꺼운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경술년 9월 15일 쌀 열말, 차액 5냐, 경술년 12월 3일 차용 50냥, 담보 불명, 신해년 3월 21일 곡식 거래, 차액 8냐. 제가 사라진 바로 그날부터 계모님께서는 집안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친족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한결이 손짓하자 문 밖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장터의 곡식 장수 김첨지였습니다. 저 사람은 최 씨가 떨었습니다.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김첨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가 마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곡식을 헐값에 사고 장부에는 비싸게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액은 마님과 나누라고. 거짓말이다.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한결이 네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차용증 사본과 도장, 자국, 비교 기록. 지난 여름 계모님께서는 도윤의 사고를 덮으려 남쪽 밭을 담보로 은자 200냥을 빌리셨습니다. 뭐라고? 참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허락을? 아버님께서는 모르셨습니다. 도장을 몰래 사용하셨으니까요. 도장을 몰래? 한결이 도장 자국 비교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원본 도장 자국이고 이것은 차용증의 도장입니다. 획이 번져 있구나. 밀랍을 사용한 흔적입니다. 한결이 품에서 붉은 밀랍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7년 전 그날 밤 제 방 바닥에서 주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같은 밀랍입니다. 도장 봉인에 쓰이는 훈장이 2개를 대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것이 맞습니다. 모든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고백문, 호적 공문, 7년 장부, 거래 증인, 도장 번짐, 밀랍 조각. 최 씨는 바들바들 떨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가 꾸민 거야. 꾸민 것이라면 어찌 관아 공문까지 있겠습니까? 친족 중 한 사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증인까지 있겠습니까? 참봉 한진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한결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결아, 저는 제 자리를 되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참봉이 한결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하다. 큰 어른이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로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집안 재산은 회수하고 빚은 남은 재산으로 갚을 것이요. 그리고 한결은 정식으로 족보에 복원될 것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한가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것 봐라.
남의 자식을 지운 대가가 저런 거야. 문서 하나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가 결국 인과응보로구나. 최 씨의 뒷모습이 저녁 어스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랑채에는 참봉, 한결, 그리고 도윤이 남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한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는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일도 내 책임이 아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다. 참봉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아, 도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한결은 서 씨를 모시러 갔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댁으로 오셔야 합니다. 한결아, 나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도 우리 가족입니다. 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서 씨가 한가로 들어오자 참봉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은인께서 오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참봉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제 자식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며칠 뒤, 한결은 빚쟁이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모은 장부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빌린 돈과 정당한 빚을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계모가 개인적으로 빌린 것입니다. 집안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도장 위조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관하에 확인하십시오. 한결은 정당한 빚만 골라내어 갚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밭을 팔고 곡식을 아껴 쓰며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도윤도 한결을 도왔습니다. 형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훈장님 밑에서 글을 제대로 배워라. 그것이 너의 일이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참봉, 한결, 도윤, 그리고 서 씨. 한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이고 다시 세우는 것은 진실입니다. 참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이 한가의 기와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한결은 더 이상 지워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되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은 결국 무너집니다.